네, 안녕하세요, 댕참님. 간단한 자기소개 및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영국 스타트업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이제 UI 디자인을 포함해서 한국 기준으로 얘기하면 기획 업무도 이제 잡 디스크립션에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좀 총체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같이 하시는 디자이너라고 말씀 주셨는데, 영국에서 지금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해외 취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저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좀 자기주도적으로 막 뭐 이렇게 리드하고 싶은 욕구도 크고 또 독립적인 성향도 좀 높은 편이에요. 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걸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해외 생활이 저한테는 좀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을 때 더 잘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해외 취업까지 좀 오게 됐습니다. 물론 뭐 다른 개인적인 이유도 있기는 했고요. 네, 이렇게 해외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2020년에 팩카데미라는 모바일 앱의 UI 디자인을 하셨는데, 팩카데미 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반려견 훈련? 교육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인데, 이게 개인 프로젝트는 아니고, 제가 이전 회사에 있을 때, 신사업 기획차 함께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팀을 나올 때 제가 공식 허가를 받고, 그 이후 작업이 이제 UI 디자인이나 뭐 와이어플로우나 이런 부분들을 마저 그냥 개인적으로 완성시켰던 작업이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절반은 이제 법적으로 회사에 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반려견 관련 앱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반려견 관련 앱은 반려견 주인들이 매일 들어가 보는 앱이 될 텐데, 이렇게 사용 빈도가 높은 앱은 UI 직관성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UI 직관성을 위해 어떤 디자인들을 신경 쓰셨을까요? 직관성 측면에서는 이제 뭐 사용하는 어휘라든지 텍스트의 양이라든지 뭐 보편적으로 공통된 이해를 불러올 수 있는 심볼은 어떤 게 있나 뭐 그런 심볼 선정 이런 것 등 전반적으로 디테일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명확히 하면 사실 이게 얼마나 잦은 방문과 오랜 그런 익스플로레이션을 만드는 컨텐츠일지는 아마 실제로 시장이 런칭이 된 후에 만약에 런칭이 된다면 그때 아마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UI 디자인 하셨을 때 뭐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컬러나 폰트를 사용하고 이런 내용도 혹시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폰트를 썼느냐는 사실 세리프체나 이런 뭐라고 장식성이 좀 가미된 것보다는 제일 깔끔한 게 제일 보기에도 쉽기 때문에 포착하거나 이렇게 딱 인지하기도 쉽기 때문에 저는 좀 고딕체를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심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쓰이지 않는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뭐 다른 디자이너 분들도 다 그렇게 작업을 하시겠지만 웬만하면 기존에 이미 그 같은 의미로 사용 중인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다 썼던 것 같아요. 2020년에 다시 반려견 관련 앱인 반려견 입양 테스트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해당 앱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게인 레벨 테스트는 이제 팀을 이뤄서 했던 사이드 프로젝트인데요. 처음에 이제 반려견 입양을 꿈꾸시는 그런 분들이 스스로 나는 얼마나 반려견을 입양할 준비가 돼 있나를 이제 간단한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해 보는 서비스인데, 실제로 저희가 콘텐츠까지 다 직접 개발을 해서 대중에게 이제 오픈했던 서비스고요. 지금은 제가 조금 영국 생활이 너무 바빠서 잠깐 멈춰두고는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의미가 큰 만큼 좀 재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저를 이해하기 위해서 3명의 인터뷰 대상자와 인터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인터뷰 결과는 어떠하셨을까요? 이거는 아마 다음 질문까지 좀 아우르는 답변일 것 같아요. 일단 공통적으로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이 가벼운 입양을 막으려면 이제 내가 지금 입양하려는 그 상태가 가벼운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내가 고민을 충분히 했다고 보이는 게 맞는지 이런 그 판단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점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전 자가 점검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한 그런 기준점이 필요하겠구나라는 해결 방안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네, 이런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셨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테스트 컨텐츠를 직접 개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총 5가지 방면에 걸쳐서 이 사람이 사전에 얼만큼 공부를 했고, 얼마나 관심 있게 뭐,
반려견 입양과 반려견을 키우는 삶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전반적으로 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 해봤구나라는 그런 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앱은 2022년에 다시 새로운 버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초기 런칭 후 소기 성과는 있었지만 더 많은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을 문제라고 생각하셨으며 어떻게 개선하셨을까요? 일단 저희가 초기에 출시했던 형태는 단 한 번의 테스트로 결과를 얻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MBTI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좀 잘 되실 텐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테스트 하나를 끝내기가 MBT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비록 어게인 레벨 테스트는 이제 MBTI에 비하면 거의 60% 이상으로 이제 분량이 적은데, 그럼에도 출시 직후에 이제 일부 피드백 중에 테스트가 너무 길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었고, 그래서 너무 또 이제 테스트 하나로 이제 너무 모든 그런 경우들을 다 퉁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피드백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맞는 말씀이죠, 어느 정도는. 그래가지고 이제 대형견 키우는 거하고 다견 가정이나 소형견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대형견, 그리고 다견가정, 소형견 이렇게 가장 보편적인 그 케이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테스트 컨텐츠도 다시 좀 세부적으로 재편성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회당 이제 심적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정도로 더 분량을 좀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솔루션의 방향은 변하지는 않았고요. 경험 자체를 좀 재구성하고 그 재구성된 경험이 제대로 제공되도록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이 조금 있었던 거죠. 2021년에 오레오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요. 오레오 스튜디오 웹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오레오 스튜디오 웹사이트 리디자인은 말 그대로 그 디자인 스튜디오의 회사 사이트를 개선한 일이었고요. 이제 해외 취업 준비를 이제 하던 당시에 제 링크드인 그 이력서를 보고 먼저 연락이 와서 참여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오레오 스튜디오가 원한 디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팀이 아직 UX나 혹은 UI라는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뭘 원했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지금 우리 사이트 보기 너무 구려. 그래서 협업 제안이나 의뢰도 잘 오지 않는 것 같아. 네가 좀 세련되게 만들어줄래? 였어요. 당연히 그냥 주관적으로 봤을 때 비주얼도 이제 그냥 제 기준에서 보면은 사실 조금 그렇긴 했는데,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고, 실제로 이제 사용자 리서치를 통해서도 근본적인 원인이 그냥 단순히 비주얼적으로 나이스하지 않다는 게 아니었다는 게 확인이 됐었죠. A/B 테스트를 통해서 오레오 스튜디오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성향을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A/B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사실 A/B 테스팅이 말 그대로 몇 개의 안을 두고 비교하는 실험이라 뭔가 이게 썰이 있었다고 하기도 조금 민망하긴 해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타겟 고객들한테 몇 가지 그 동종업계 다른 그 경쟁사들의 웹사이트들하고, 그리고 개선 전에 오레오 스튜디오 웹사이트를 이제 보여준 다음에 얼마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자기들이 이제 목적을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죠. 그래서 미션을 주고 자, 해! 이게 아니라 이제 관찰을 하면서 몇 가지 사전 준비된 질문이랑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식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A/B 테스트에 꼭 맞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디테일은 좀 구성하기 나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A/B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된 디자인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유저 테스팅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일단 역시나 그 오레오 스튜디오의 비즈니스를 보고 들어오는 그 방문자의 시점에서 기존의 사이트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디자인 방향도 어떻게 해야 그들이 그 오레오 스튜디오에 더 많은 문의를 보내고 프로젝트를 의뢰하고 싶을까에 초점이 맞춰졌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려면 어떻게 경험이 재구성되어야 하느냐였어요. 그래서 정보 구조부터 해서 다시 한번 재그룹핑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고, 나머지는 이제 아무래도 다시 한번 좀 업그레이드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좀 스타일링 업데이트 정도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린스퀘어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의 소셜미디어 공유 기능 UX를 개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스퀘어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린스퀘어는 작년 말부터 이제 올 봄까지 잠깐 함께 했던 그런 서비스로 이제 친환경 커머스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친환경 제품을 사고 파는 것만은 아니고 그 앱에서 제공하는 인증 가능한 그런 친환경 미션들이 있는데 이걸 수행해서 인증을 받으면 포인트가 쌓이고 그걸 이용해서 제품 구매에도 이용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그런 앱의 일부 기능인 인스타그램 스토리 공유 기능의 그 UX와 UI를 개선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린스퀘어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스토리 공유 기능을 더 잘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였어요. 이 기능이 기존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 디자인에서 확인하신 문제는 뭐였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사용성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UI를 떠나서 미션 인증 시 이제 프리 리워드로 주어지는, 사전 리워드로 주어지는 그 스탬프 컨텐츠 자체도 사람들이 공유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일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회의적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들을 디자인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일단 다른 스탬프 디자인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다른 그 경쟁 서비스도 혹은 유사 서비스들도 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스탬프 인증 자체를 하고 싶어 하는지, 특히나 이런 친환경 미션 관련해서 그들이 그런 것도 이제 좀 참여하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이런 것도 좀 간접 확인이 가능한 루트로 최대한 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성에 대한 것도 몇 가지 좀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기준점들을 맞춰서도 제가 일부 개선을 좀 했었습니다. 네, 오늘 영국에 취업하신 디자이너 분의 포트폴리오를 좀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디자이너로서 영국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영국 취업의 현실과 취업 준비 팁이 있을까요? 아마 짐작컨대 그 영국이라는 나라를 콕 집어서 내가 이 나라의 털을 잡겠다 보다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뭐 영미권 혹은 캐나다 등의 그런 서구권 국가 어디서든 일하고 싶다 요 정도의 조금 그 니즈가 계신 분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짐작이 돼요.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을 제가 세 가지 정도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취업보다는 일단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에 대한 조언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는 이곳에 오신다고 해서 이게 한국에서의 삶보다 뭔가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국과 한국은 성질적으로 좀 달라요. 똑같은 조건에서 더 나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부터 다른 성질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똑같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는 한국에 이제 내가 일부 버리고 온 것들, 포기하고 이제 놔뒀어야 되는 것들의 그 빈자리를 그냥 전혀 다른 무언가로 교체해서 새로 채우는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경우에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게 뭐고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거는 사실 완전히 케바케거든요. 만약에 해외 취업을 해서 왔는데 어느 순간 아,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이 돈 들여서 왔나 싶을 때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해외에서의 삶을 위해서 당신이 치러야 했던 대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 이제 버려두고 왔어야 되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단 하나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당수가 비슷한 꿈을 안고 영국으로 오셨다가 결국에는 고민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그 내가 지불할 준비가 된 그 대가와 실제로 그분들이 영국에 오셔서 치렀어야 되는 대가의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든 나는 그 대가를 치르고 영국이라는 곳 혹은 뭐 영국이 아니더라도 해외 취업과 그 해외로의 그 삶의 그 터전 이동을 통해서 얻어가는 거를 기꺼이 맞바꿀 준비가 돼 있다. 그럴 각오가 돼 있다. 그러면 사실 뭐 해외 취업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인생의 한 선택지 같은 그런 옵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좀 자기주도적이고 리더십이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느꼈지만 정말 살기 팍팍하고 또 척박해요. 환경 자체도. 그리고 이제
뭐 시니어와 주니어 간 연대 그리고 리딩, 서포트 이런 게 되게 강한 한국의 직장 생활을 감안을 하면 아마 주니어나 신입일수록 더 해외에서 적응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진 거는 자기가 알아서 좀 처리를 하고 무언가를 들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제 라인 매니저가 있고 더 큰 맥락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의견을 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 문제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그래서 이제 약간은 물론 좀 해봐야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 비해서 외국은 특히나 그런 직장 문화가 더 좀 도드라지기 때문에 굳이 누가 옆에서 이렇게 넛지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문제를 좀 헤쳐가는 게 능숙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 상대적으로 현타도 더 세게 오고 되게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한테 해외로 이주해서 사는 삶을 권해야 한다면 저는 좀 비유를 하면 이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 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장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을 많이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영국은 이제 해외 취업이나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데 뭐 몇백만 원, 천만 원, 막 이렇게만 들고 오면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가면 갈수록 뭐 인플레이션은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 예산이 몇백밖에 없다고 해도 그게 고용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투잡, 쓰리잡, 알바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막 악착같이 버는 것도 가능은 하죠.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여기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이겨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이라면 평균적으로 좀 한국인이 보는 중상 정도 퀄리티 라이프 스타일도 좀 유지를 하면서 이제 취업 여부의 불확실성까지 이곳에서 얼마가 될 것 이제 버텨가시려면 돈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냥 누군가가 외국 생활 힘들어요 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말했을 때 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와닿는 그런 힘듦보다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영국 온 지 일주일 만에 그냥 가족이랑 전화하면서 자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딱 듣는데 정말 이게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공감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비용적인 것도 넉넉하게 최대한 많이 많이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니어나 신입 분들 혹은 이제 전직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것까지만 요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프로덕트 디자이너 혹은 UX UI 디자이너를 꿈꾸세요. 근데 사실 뭐 프로덕트 디자이너든 뭐 UI 디자이너든 뭐 다 좋은데 저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 직업 간의 궁합에 대한 자기 고찰을 먼저 좀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한번 해본 다음에 이제 뭔가 또 취업 준비를 하시거나 하는 것도 되게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결국 그렇게 했던 게 나중에 특히나 프로덕트 디자이너나 UX UI 디자이너가 되셔서도 되게 본질적으로 그런 걸 해봤던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합니다.